먼저 배웠던 것들이 뭐였냐면 밀도예요. 그지? 액체끼리의 분리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분리할 거냐면 밀도를 가지고 분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밀도로 분리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얘네들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얘네가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가능하다. 왜? 섞이면 밀도가 구분이 안 돼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거. 뭐야? 투명해. 다 섞였어. 근데 뭐가 섞인 거지? 누가 밀도가 큰 거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다. 총 4가지의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걸 쓸 때는 2가지를 써요. 분별 깔때기라는 게 있고. 근데 이거 있잖아. 깔때기 쓰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그림 보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깔때기 여러분 아시죠? 깔때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식용유가 물이 있으면은 위쪽에 식용유가 있고 아래쪽에는 물이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분리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왜냐면 이쪽에다가 요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만 뚝 뽑아내고 그때 물 다 따라 내려오면은 마개를 다시 담그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만 쓰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스포이트라고 해가지고 스포이드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스포이트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뭐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이거는 어쩔 때 쓰는 거냐면 양이 적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양이 많으면 보통 깔때기를 써요. 얘네들 양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내가 아주 조금만 분류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를 이렇게 하지 않고 기울여요. 기울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밑에 이제 물이 있고 식용유가 있겠죠? 이 위에 있는 것만 또 뽑아내는 거야. 스포이드. 이때는 이제 보통 양이 적은 거를 많이 쓰죠. 왜냐면 양이 많을 때는 깔때기를 써야 돼. 양 자체가 이 양 많은 거 스포이드로 하나하나 뽑아내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양이 좀 많으면 우리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써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해.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물, 식용유, 간장과 참기름, 물과 에테르, 사용사수 이렇게 있는데 식용유, 물과 식용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실제로 해보면 돼요. 그죠? 실제로 해보면은 어때? 물이 더 크다. 식용유가 둥둥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도 간장과 참기름도 얘기를 하면은 간장 그리고 참기름 우리가 기름장 만들 때 간장이나 참기름 하면은 기름 위에 떠 있죠. 그 얘기는 참기름이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물과 에테르랑 물과 사양화탄소는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실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얘네 2개는 여러분들이 각자 좀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에테르랑 물이 있으면은 물이 더 커요. 그 얘기는 물이 밑에 쪽에 있고 에테르가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화탄소랑 물을 얘기를 하면은 얘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이 더 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얘 중요한 게 사용화탄소는 예외예요. 사용화탄소는 얘가 더 커요. 물보다. 그래서 누가 아래로 있냐면 사용화가 아래에 있고요. 물이 위에 있어요. 얘는 좀 특이한 경우니까 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액체를 분리할 때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체의 혼합물 분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좋은 벽실을 고른다. 자, 우리가 벽실을 소금물에 담그면 가라앉는다. 쭉정이가 위에 있는다. 이건 뭐냐면 쭉정이라는 거는
껍질만 있는 거야.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면 애초에 엄청 가볍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밀도가 엄청 작은 상태일 거야. 그러면 내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그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알맹이가 있는 애들은 소금물보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래에 가라앉아 있겠죠. 왜? 알맹이가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쭉정이들은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껍질만 있어서 엄청 가벼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뜨게 된다. 그럼 위쪽에 있는 것만 다 골라내주고 우리가 좋은 벽지만 밑에 얻어낼 수 있는 형태들이 있겠다라는 거죠. 달걀 같은 거 고를 때도 우리가 소금물에 넣었을 때 우리가 신선한 달걀은 무게가 이제 있고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큰 형태로 갖게 된다. 그래서 신선한 달걀이 아래쪽에 있고 오래된 달걀은 이제 위쪽에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쪽에 뜨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스티로폼과 모래, 스티로폼 엄청 가볍죠. 그지?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 엄청 무거운 형태니까 얘네들도 스티로폼이 위쪽에 뜨고 모래는 아래쪽에 있는 형태라서 두 개를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밀도차로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사근, 혈액, 혈액 분리, 기름 제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오일펜스를 이용해서 기름이 위에 떠서 다행이지. 그죠? 밀도 차이에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뜨지 않았다. 만약에 기름이 더 밀도가 낮았다. 밀도가 더 크다라고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밑에 다 깔아놓은 거잖아. 근데 바다는 어쨌든 물이니까 그 위쪽에 지금 오일이 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일 펜슬 이렇게 쭉 쳐서 위에 있는 것만 싹 걷어내기만 하면은 기름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기름만 이렇게 제거를 해준다. 그 흡착부라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기름 같은 거를 잘 빨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왜 기름이랑 잘 합쳐져 있는 애들을 이용해야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쭉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혈액 분리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원심 분리기에 넣으면 우리가 피가 빨갛잖아요. 근데 빨간 게 액체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혈액 같은 걸 돌려보면은 그 혈구, 적혈구, 백혈구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밑에 이제 깔아앉아 이제 무거운 애들, 이런 혈구 이런 애들. 그 위에는 뭐라 하냐면 혈장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우리가 몸에 돌아다니는 그런 액체들 이런 거, 뭐 찌꺼기들이랑 뭐 물들 이런 것들 다 들어있는 게 혈장. 그래서 액체 성분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을 구성하는 애들 중에서 혈구는 아래쪽으로 분리가 되고 위에는 혈장으로 분리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즉 혈구가 더 밀도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분 채취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모래를 그릇에 담아서 자 밀도가 큰 사분이 남는다. 이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움푹 파인 이런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돌이랑 같이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모래 이런 거 있는 애들 있잖아. 바닥에 이제 쓱쓱 긁으면은 가벼운 애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빠져나가요. 밀도가 큰 애들, 밀도가 작은 애들은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지? 근데 밀도가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잘 무거우니까 잘 안 움직이죠. 이 밑쪽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보면은 밑에 그릇만 사각만 형 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혼합물 분리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얘네들을 분리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섞여 있는 형태가 있으면 얘를 다시 분리하고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쪽이냐? 34쪽에서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우리가 앞에서는 밀도를 이용한 분리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모든 경우에 쓰이지 못하냐면 섞이면 못해. 섞이게 되면은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해도 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재결정. 이건 뭐냐면 이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그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가 되는 거야. 다시 고체가 된다. 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물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문제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염화나트륨이랑 동산이 있어요. 그지? 염화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용해도 볼 때는 몇 g당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지? 그리고 온도도 잘 봐줘야 된다. 여기가 온도. 얘가 이제 20도일 때에 각각의 지금 용해도가 다른 형태가 보여지죠. 35.9 그리고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염화나트륨 여기선 몇이냐라고 되어 있으면 물 100g에 녹였다. 즉 용해도가 지금 달라진 형태는 아니다. 다르게. 만약에 물 200g이다라고 줬으면은 그때는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때 푸는 방법은 또 다 알려드릴게요.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이 섞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붕산이 20g.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뭔지 얘기를 할게요. 얘네가 80도에서 녹인 다음에 20도로 냉각했다. 80도에서 20도로 냉각을 시켰다. 자, 그러면 우리가 80도일 때를 보면 둘 다 20도만큼을 녹일 수 있는 상태인가를 보면 둘 다 80도일 때를 한번 볼까요? 80도일 때 보면 붕산도 20 넘고요. 그지? 염화나트륨은 이미 넘었죠. 둘 다 20g이 어떻게 되어 있는 형태야? 80도에서는 둘 다 녹아있을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즉, 둘 다 20g으로 잘 녹아져 있어요. 물 100g에다가 잘못 적었죠? 물 100g이네.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다시 20도로 냉각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20도에서 35.9까지 즉 염화나트륨 35.9g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35.9까지는 우리가 배부른 35.9면 배불러. 근데 아직 20g이면은 배부른 거야 안 배부른 거야? 안 배부른 거야. 불포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20g을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얘는 20도로 낮추면 어떻게 돼? 5g밖에 못 가져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액이 있다 치면은 얘는 5g밖에 못 받아들인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20g에서 5g밖에 지금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가 남아? 15g이 남죠. 이 15g은 어떻게 돼요? 석출되는 거죠. 다시 결정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재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떠한 물질이 있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고체 물질을 둘 다 어떤 용액에다가 섞어요. 둘 다 온도를 높여가지고 섞어준 다음에 농도를 다시 낮춰주면 아까 얘네가 석출된 것처럼 밑에가 석출되겠죠. 그거를 얻어내는 그 고체만 얻어내는 방법이 우리가 재결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얘가 석출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고체 물질을 얻어내는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재결정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냐? 설탕을 분리한다거나 정제소금 먹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수수에서 얻었을 때 그 설탕을 분리하는데요. 우리가 사탕수수를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요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는 뭐야? 고체로 되어 있으면은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탕수수에서 그 으깨가지고 즙을 내면 설탕물이 생기죠. 그거를 가열하거나 건조시켜가지고 우리가 설탕을 분리하는 형태들이 있다. 정제소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천일염에서는 이제 불순물들 같은 게 섞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제된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천일염 자체를 좋아하는 거는 천일염이니까 애초에 정제를 시킨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여기 안에 미네랄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 자체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불순물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제된 소금만 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제 소금을 얻어낼 때는 불순물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얘네들을 거름장치를 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고 다시 그걸 증발시켜가지고 우리가 소금물을 섭취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뭐 얘기할 거냐면 끓는 점과 녹는 점 차이 이용해서 증류라는 걸 할 겁니다.
증류라는 건 뭐냐면 액체와 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고체, 재결정인 거는 이제 고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액체를 분리시키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액체랑 액체가 있을 때.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에탄올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술 뭐 이런 거 할 때도 쓰는데 증류. 뭐에서 하냐면 물과 에탄올에서 많이 써요. 뭘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얘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에탄올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도에서 끓냐면 78도 정도에서 끓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거야. 둘 다 액체잖아. 그리고 둘 다 투명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돼. 얘네들을 밀도처럼 구분을 못 시켜. 섞으면 그냥 섞여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재결정도 못 해요. 고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으면 같이 끓여보는 거야. 얘네들 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78도에 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략 78도 정도가 되면은 에탄올이 끓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기체가 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100도쯤이 되면은 물이 끓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 사이 78도와 100도 사이에 온도를 설정을 해줘. 예를 들어서 한 90도로 설정을 해주면 90도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에탄올은 이미 기체가 되어 있겠죠. 그지? 그럼 물은 어때? 그냥 아직 끓고 있지 않은 형태가 되겠지. 액체의 형태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 기체와 액체가 있으니까 이 기체 상태만 뚝 얻어내가지고 다시 차게 만들어주면 액체가 되겠지. 그러면 그 에탄올만 분리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36쪽 보면은 원유 분리 그리고 전통 소주 만들기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에탄올 그 증류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술 중에서도 증류주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증류의 원리를 이용해서 맑은 소주만 얻어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술에 대한 얘기보다는 원유 분리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증류했을 때 이 원유 분리 무조건 외워야 된다. 순서를 무조건 외워라. 얘도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얘를 미친 듯이 외우실 겁니다. 위쪽에서부터 쭉 외울 건데요. 앞글자만 따서 해도 돼요. 에피나 등경중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저처럼 하고 휘발하고 나 등교 중이야 등경 중이야 이렇게 외워주시면 외울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는 이 순서를 잘 파악하기 위함이지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고 다 안 외우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얘만 외워 이러면 문제가 뭐야? 액하고 액이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액까지는 액이 뭐였죠? 이게 아니고 액은 뭐냐면 액화 석유가스. 그래서 우리가 LPG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휘발유는 뭐야? 휘발유죠. 휘발유랑 나프타는 같은 계열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워주면 더 좋겠죠. 그지? 같은 쪽에 있어요. 언제가 이 끓는 점이 지금 낮은 순서대로거든요. 낮은 순서대로냐면 그냥 온도를 주자마자 얘는 바로 끓어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순서예요. 얘가 제일 빨리 끓는 점이 낮다는 건 빨리 끓는다는 거야. 누구도 빠르게. 그 다음에 등경중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등경중, 등유, 경유, 그 다음에 중유 이렇게 유만 세 글자 붙여주면 된다. 아스팔트도 뭐 아시면 좋긴 한데 잘 나오는 경우가 크게 없어서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우리가 외워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밑에는 거의 그냥 유만 붙이면 되니까 위쪽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많이 봐서 그래요.
앞 글자만 따서 외웠는데 앞 글자 했다는 거는 아는데 이 뒤에는 걸 몰라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요. 이제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것들은 잘 녹는다. 녹는 점이 낮다는 거는 빨리 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금속의 분리,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분리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돌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빨리 안 끓어요. 그러니까 돌은 액체 형태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마그마 수준의 엄청난 뜨거운 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금속이 비교적으로 빨리 끓어요. 빨리 녹기 때문에 빨리 녹아요. 끓는다는 표현보다는 빨리 녹는다. 그렇기 때문에 암석에 금속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온도를 높여서 금속만 녹는 온도로 설정을 해주면 얘네만 녹아서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액체가 돼가지고 걔네만 얻어내는 방법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초콜릿의 지방 성분 분리 뭐 이런 것들, 금속 혼합물의 분리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뒤에 있는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그냥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분리, 이제 플러스 강의의 두 번째 보면은 뷰테인과 프로페인의 이 분리하는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기체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기체를. 그 끓는 점이 높은 애가 누구냐면은 뷰테인이 빨리 끓는 거죠. 0.5도에서 끓는다, 42.1도에서 끓는다라고 됐을 때 우리 뷰테인 같은 경우는 0.5에서 끓으니까 우리가 끓는 점이 높은 뷰테인이 먼저 액화돼서 액체가 먼저 돼가지고 분리되는 형태가 있겠다. 그래서 기체랑 기체를 분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체랑 기체를 만약에 분리시킨다라고 하면은 끓는 점이 이제 낮은 애들이 액체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기체인 애들만 따로 분리하는 그런 형태들이 존재하겠죠. 여러 가지로 분리하는 것들을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카놀라유가 있고 카놀라유가 기름이죠. 식용유 그리고 녹말, 소금, 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스포이드를 위층으로 분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우리가 밀도 차를 봤을 때 얘는 물에 둥둥 뜨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카놀라유는 밀도 차에 의해서 먼저 분리가 되고 나머지 애들이 이렇게 갈 거야. 근데 녹말은 밑에 침전돼요. 그러니까 섞이지 않기 때문에 녹말을 먼저 또 분리를 해주고 그러면 소금이랑 물이 남을 텐데 얘네들은 섞어준 다음에 재결정을 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만 증발시켜가지고 물만 끓여. 그래서 물만 증발시키면 얘가 기체가 되죠. 그치? 그리고 소금인 것만 얻어내는 과정들도 있겠다. 얘를 다시 액체로 만들려면 온도만 맞춰주면 액체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